여러분, 부자이신가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국의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그 집의 주방을 보면 그 집의 금전운을 안다고 할 정도로 주방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부자가 되는 주방을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주방 첫 번째, 바로 청소와 환기입니다. 예로부터 부잣집의 부뚜막은 항상 깨끗하고 부뚜막에 걸터 앉거나 발을 디디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는 나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방의 청결은 그 집의 재물운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청소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최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를 해봤자 청소를 깔끔히 한 집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 즉 비움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주방에서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환기, 즉 통풍입니다. 운은 옮길 운, 즉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청결하지 않고 습기가 있다면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되고 이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청소랑 환기 좀 안 했다고 뭐 큰일이라도 나겠냐 하시겠지만 고여있는 건 썩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갖가지 음식을 하는 주방은 여러 음식 냄새들이 금방 섞여 어지러운 냄새를 풍기고 기분이 좋지 않은 냄새들이 머물기가 정말 쉬운 곳이에요. 환기를 자주 시켜 주방에 산뜻한 공기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주방의 환풍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기 마련인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과 인테리어는 이처럼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나의 마음과 무의식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여유로운 부자가 되면 부자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방을 깨끗이 하고 환기가 잘 되셨다면 조금 더 품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주방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짝이 맞는 좋은 식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면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릇에 음식이 담겨있는 것들을 보실 텐데요. 음식 맛을 떠나서 그릇만 보아도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예쁜 그릇에 밥과 국과 반찬을 담아드리려고 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나와 내 가족들에게는 혹시 플라스틱 밥그릇이나 이가 나간 그릇,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집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것들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그릇은 설거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깝다는 이유로 아껴두지 마시고 사용해보세요. 여기에 수저 세트까지 짝이 맞는 좋은 것을 사용하시면 금상첨화겠지요. 무의식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매일 밥을 먹으며 부자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시다 보면 어느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꼭 값이 비싼 그릇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깔끔하고 통일된 채로 과하지 않게 짝이 맞으며 예쁘면 됩니다. 요즘엔 이런 그릇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년만 지나도 그 돈은 몇 배로 불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 되는 주방 세 번째 방법, 칼꽂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관편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큰 거울이 보이게 되면 긴장감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그 안 좋은 기운이 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칼끝, 칼날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과 마음이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실에서도 칼끝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편안한 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집에만 들어오면 두렵고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루 이틀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분명 몸과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칼날이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보관하는 것이지만 서랍장이 마땅치 않으시거나 어린아이가 있어 칼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칼날이 보이지 않는 칼꽂이를 꼭 사용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쌀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추수가 끝나면 볏짚을 훨훨 태워버렸는데요. 쌀을 깨끗이 손질하여 쌀독에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이 가득 담긴 쌀독은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배가 부른다고 하죠. 또 쌀독에 담긴 쌀이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면 집안이 불길해진다고 점하기도 했습니다. 쌀로 점을 치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쌀을 소중하게 보관해주는 것이 좋겠죠. 꼭 비싼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쌀을 잘 보관해주기만 한다면 됩니다. 대신 이런 쌀통은 예쁘다고 주방 위에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옛날의 쌀독은 오늘날의 금고와도 같았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이나 서랍장 안에 두어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물 운을 살려주는 주방 5번째 물건은 바로 꿀 항아리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꿀을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저 역시도 당 자체를 멀리하면서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풍수에서의 꿀은 재물운을 올려주는 양기가 가득한 음식으로 여겨지며 나쁜 기운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주방은 음기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반대로 꿀은 양기가 강한 식품으로 주방에 꿀을 놓게 되면 음의 기운이 중화되게 되는데요. 이는 금전운을 올려주는 역할과 함께 애군 또한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놓으실 꿀을 고르실 때는 어둡고 진한 색의 꿀보다는 밝은 황금색 빛이 나는 꿀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꿀은 밝고 높은 곳에 두면 좋은데 이때 꿀을 담는 용기는 밖이 투명해서 황금빛 내용물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꿀은 소금과 함께 썩지 않는 몇 안 되는 식품으로 여러분의 주방에 두신다면 여러분의 재물은 또한 썩거나 상하는 일 없이 항상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된 주방을 만드는 첫 번째, 청소와 환기. 두 번째, 짝이 맞는 식기, 수저 세트. 세 번째, 칼꽂이. 네 번째, 쌀독. 다섯 번째, 안이 보이는 투명한 꿀 항아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자 되는 주방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은 부지런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찾아온다고 하죠. 설령 게으른 사람에겐 어쩌다 한번 복이 터졌다고 한들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온종일 머무는 편안한 안식처인 집에 게으름이 머물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있습니다. 값이 비싼 황금, 없으면 사람이 죽고 살지 못하는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주방에 복이 찾아오고 재물과 건강운이 쌓여 나아가 장수하고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많은 풍수 인테리어와 정신수양에 대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풍수대길이었습니다.